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작은 카메라를 리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깜찍하게 입었어요. 왜냐면 나는 디에디트의 마스코트니까. 네, 그래서 디에디트 마스코트 에디터 H가 소개하는 이 제품! 다들 관심이 많은 카메라죠. 소니의 컴팩트 카메라 신제품 RX100 마크 6입니다. 제가 출시 전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제품이거든요. 지금은 잠깐 대여해서 3주 정도 써보고 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좋은 카메라지만 당분간 디에디트는 이거를 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단순 스펙에 대한 거는 이미 많은 컨텐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땠는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를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작아요. 그렇죠, 작죠. 손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고 굉장히 가벼워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포함했을 때도 301g 정도. 촬영기기가 작다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에요. 맨날 손바닥만한 가방에도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동을 해도 부담이 없고, 카메라를 여러분 가지고 나갔는데 막상 가지고 나가보니까 오늘 촬영할 일이 없었어. 근데 이런 걸 들고 나갔으면 그래도 별로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따만한 카메라를 낑낑대고 챙겨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늘 촬영할 일이 없었네? 어떻겠어요? 개빡치겠죠. 카메라의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촬영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 카메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자꾸 쉽게 손이 가는 거죠. 가지고 다니는 게 부담이 없고 편하니까.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고 해도 사용자가 자주자주 챙겨 다니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실제로 주변에 카메라 사겠다는 지인들한테는 RX100 시리즈를 계속 추천을 해왔어요. 막상 나는 안 쓰면서. 웃기지? 왜냐면 사진 잘 나오는 카메라를 찾는데 무거운 건 싫다, 렌즈를 따로 사서 갈아 끼우는 것도 어렵고 싫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쨌든 모든 조건을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전천후 카메라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돈! 그렇죠, 비쌉니다. 현재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신제품 RX100 마크 6가 139만 9천원, 그러니까 140만 원이지. 무슨 똑딱이 카메라가 금칠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쌀까요? 생긴 것만 보면 어때요? 가볍고 작고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격을 들으면 혼란이 와. 어지간한 캐논 똑딱이 카메라를 2개 사고도 남을 가격이고, 사실 140만 원이면 DSLR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하이엔드 똑딱이입니다. 똑딱이는 똑딱인데 어떤 부분은 뭐 미러리스나 DSLR의 영역까지 살짝 넘볼 만큼 건방진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일단 가격부터가 제일 건방지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즈 일체형 카메라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렌즈를 갈아 끼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렌즈가 커버하는 화각대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전작까지는 RX100 시리즈에 2470 줌 렌즈가 들어있었어요. 2470 렌즈는 보통 표준 줌 렌즈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가장 많이 쓰는 화각대다. 저도 지금 현재 정면에서 2470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23mm는 보통 광각, 그리고 70mm는 약간 망원이라서 무난하고 쓰임새가 많은 화각대입니다. 근데 신제품인 마크6는 여기서 먼 거를 조금 더 당겨 쓸 수 있게 화각이 변한 거죠. 찡. 24 200mm 렌즈가 들어갔어요. 24 200. 화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00mm면요 여러분, 저기 멀리에 있는 건물까지 가까이 당겨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망원 렌즈예요. 제가 지금 70 200 렌즈를 하나 더 살까 말까 2달째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얘는 이 작은 바디 안에 2470 렌즈랑 70 200 렌즈의 화각이 다 들어있는 거지. 여러분 숫자가 많으니까 헷갈리지만 어쨌든 화각이 되게 많다. 화각이 넓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카메라 쓸모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한 환경에서 원하는 화각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작인 RX100 마크 5에 비해서 화각을 넓히면서 조리개 값에 손해를 보게 됐어요. 전작은 f1.8에서 f2.8이었는데 M6는 f2.8에서 f4.5. RX100 시리즈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컴팩트한 작은 카메라에 f1.8에 엄청 밝은 렌즈를 넣었다는 건데 이거를 포기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200mm 망원 렌즈를 넣으면서 원래 낮은 조리개 값을 유지하기에는 일단 이 렌즈가 너무 작아요. 이 작은 렌즈에서는 힘든 거야. 그렇다고 작은 게 생명인데 렌즈를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아무리 화각이 넓어졌다고 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이게 호불호가 갈릴 만한 변화예요. 카메라 좀 쓴다는 분들은 보통 이 조리개 값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싼 렌즈들은 조리개 값이 낮단 말이에요. 막 1.4, 1.8 이렇잖아요. 저도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70 200mm 렌즈에서 추가된 화각이 주는 자유로움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24mm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200mm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이 손바닥만한 카메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다른 화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특히 여행용 카메라로서는 거의 전지전능한 수준의 화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RS100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카메라로서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쓰면서는 좀 감흥이 사실 없었거든요. 계속 영상용으로 쓰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α7R3나 α7 마크3에 비하면은 계속 아쉬운 점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디테일이나 선회도 표현도 만족스럽고 사진을 딱 보고 나서야 아 이게 진짜 잘 만든 제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기능 첫 번째, 일단 눈에다 초점을 잡는 IAF. α7 시리즈에서도 정말 잘 만든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RX100 마크6에서도 눈에 초점을 잡아주더라고요. 이게 인물을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원래 RX100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이 플립 LCD도 정말 메리트죠. 소니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LCD가 정말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이걸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셀피를 편하게 가볍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사람 얼굴을 그렇게 예쁘게 찍어주는 카메라는 아니에요. 내 얼굴 탓이 아니야. 그치? 의외의 포인트. 전작에서도 그랬지만 S로그를 지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야무진 포인트입니다. 덕분에 α7 시리즈로 찍은 영상과 RX100으로 찍은 영상을 섞어서 편집을 할 때도 화면 보정 톤을 통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똑딱이 카메라에서 S로그, 화면을 후 보정하기 위한 이런 촬영 기능을 지원한다는 게 뭔가 야망이 엿보이잖아요. 소니가 이런 거지. 나는 이거를 프로페셔널 사용자한테도 판매할 것이다. 나는 이런 것도 된다. 그래서 비싸다. 그리고 또 쓰다 보니까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었어요. 무려 960프레임의 초고속 촬영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어봤어요. 보세요. 막 에디터임이 찍은 푸드프루노 멋있죠? 이런 거를 보면 약간 이게 되게 의외성이 있는 카메라다. 근데 굳이 960프레임까지? 멋지긴 한데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왜 디에디트는, 에디터 H는 구입하지 않기로 했는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간 촬영에서 노이즈 억제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렌즈 광량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밤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대부분 노이즈 면에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은 크리티컬한 이유인데 발열입니다. 조금 찍을만 하면 카메라가 뜨거워져요. 저희는 사실 영상 소스를 무조건 4K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K 촬영에서 화질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발열 문제 때문에 4K 화질로는 최대 한 번에 5분까지밖에 촬영이 안 돼요. 리뷰용 세컨 카메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브이로그로 찍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브이로그 찍을 때는 한 클립당 4K로 찍어도 5분을 넘어가는 일이 잘 없더라고. 물론 FHD 해상도로 찍을 때는 오랫동안 찍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 문제죠. 이렇게 발열이 있다면 당연히 배터리가 쭉쭉쭉쭉 닳겠죠. 사실 제가 이번 신제품에서 이놈의 이 배터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전작과 같은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래가는 배터리는 아니에요. 마지막은 컴팩트 카메라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이크 입력 단자가 따로 없다 보니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내장 마이크가 꽤 괜찮아요. 일단 샘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외에서 찍은 건데 소리가 나쁘지 않게 들어갔죠. 근데 그래도 마이크를 따로 달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영상을 찍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좀 오디오에 대비할 수 없다는 거니까 저한테는 어쨌든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3주 정도 사용해본 RX100 마크6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 살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추천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놀라운 결론이지만 저는 추천합니다. 이거를 대여해서 쓰는 동안 2-3번 정도 야외에서 촬영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 땡볕 더위에. 근데 저희가 이미 카메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이 RX100 마크6만 챙겨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편하니까.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어쨌든 결과물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가볍고 사진이 잘 나오는 컴팩트 카메라를 찾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총알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만한 제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과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다 보니 어쨌든 지금 당장은 사지 않기로 결론을 내려겠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화질이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고 싶거나 영상도 종종
완전히 주력으로는 말고 찍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태까지 작고 성능도 강력하고 가격도 강력한 소니의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 RX100 마크6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디에디터의 마스코트 에디터 H는 이 긴 리뷰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찰칵, 안녕. 렌즈를 사야 하기 때문에 RX100까지는 사겠단 말을 내가 차마 대표한테 할 수가 없었다. 마스코트의 긴 픽처. 마스코트는 이렇게 오늘도 분주하다. 자, 들어가. 카메라 꺼주세요.